갓 재운 돼지갈비의 달큼한 냄새가 눅눅한 반지하 월세방의 공기를 채웁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여자 박은진의 얼굴에는 고단함 속에서도 피어나는 소박한 행복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편 김민준 씨와의 결혼 8주년 기념일. 젊은 날의 뜨거움은 무뎌졌을지언정 두 사람의 마음은 8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만큼 단단히 여물었다고 은지는 믿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드디어 은행 계좌에 찍힌 5억이라는 숫자였습니다. 20만 원짜리 원피스 한 벌, 남편은 담배 한 갑조차 사치라 여기며 허리띠를 졸라맨 8년의 결실. 위례 신도시의 햇살 가득한 베란다. 그 꿈에 겨우 한 걸음 다가섰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저녁에 돌아올 남편과 나눌 달콤한 대화를 그리며 채소를 씻던 그 순간 현관문 열쇠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은 남편의 낮고 은밀한 목소리는 은진이 8년간 쌓아올린 모든 신뢰와 미래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서곡이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5억, 오늘 밤에 바로 보낼게요. 남편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의 누군가를 안심시키듯 다정했지만 그 내용은 은진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5억. 그들의 전 재산. 피와 땀으로 일군 그 돈을 남편은 아내인 자신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5살 어린 남동생 김민호의 결혼 자금으로 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없어 결혼을 못하던 시동생, 머리가 하얗게 셀 지경이라던 시어머니, 형으로서 30만 원, 50만 원씩 돕는 것은 은진도 눈 감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5억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미래 전부였습니다.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그때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차까지 가져오라는 명령. 그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닌 명백한 강탈이었습니다. 은지는 벽에 기댄 채 숨을 죽였습니다. 남편의 망설임은 잠시뿐 내 어머니라는 피곤한 체념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8년간의 동지에 8년간의 절약. 그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와 철없는 시동생의 결혼 문제 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구겨졌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은지는 뛰쳐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소란을 피워봤자 철없고 대에 모르는 악처가 될 뿐.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오히려 혼란스러운 머리를 맑게 했습니다. 은지는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와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 아래 그녀의 마음속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8주년 기념을 위해 준비한 돼지갈비찜은 밀랍처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아내의 눈을 피했습니다. 은진이 애써 새 아파트 분양 광고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남편은 급할 것 없다는 말로 대화를 막아버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신이 나서 함께 도면을 살폈을 남자였습니다. 은지는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돈도 다 모았고 월세집은 우리 집이 아니지 않느냐고. 결국 남편은 시선을 돌린 채 민호의 결혼 문제로 당장 돈 쓸 곳이 생길 것 같다고 실토했습니다. 은지는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 형편에 맞게 3천이나 5천만 원 정도 생각하자며 그의 의중을 떠보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즉각 붉어졌습니다.
3천, 5천으로 뭘 하냐며 5억이 필요하다는 속내를 거칠게 드러냈습니다. 내 친동생이라는 항변, 우리가 집 못 사는 건 보고만 있어야 하냐는 아내의 절규는 묵살되었습니다. 은진이 적절한 시점에 아이 이야기까지 꺼내며 감정에 호소했지만 남편은 집은 나중에 다시 모으면 된다는 무책임한 말로 아내를 몰아붙였습니다. 이 집 가장은 나라는 폭력적인 선언과 함께 그는 빌려주는 거지라 둘러대며 서재로 도망쳤습니다. 닫힌 방문을 보며 은진의 마음속 마지막 온기마저 사라졌습니다. 8년의 세월을 그렇게 쉽게 다시 벌 수 있다고 말하는 남편에게 그녀는 더 이상 부부의 정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 속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닌 지난 8년간의 어리석었던 자신에게 고하는 마지막 작별의 눈물이었습니다. 눈물은 오히려 그녀를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5억은 공동명의 계좌. 남편이 오늘 밤에 보낸다고 한 것을 보면 모바일 뱅킹을 이용할 작정이었습니다. 은지는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조용히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유능한 변호사가 된 친구 최수연이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시댁에 세부 사항을 상의하러 간다며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사라지자마자 은지는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의 책상 서랍, 그 은밀한 곳에서 지난 8년간의 통장 내역과 함께 그녀가 전혀 알지 못했던 남편 명의의 5천만 원짜리 정기예금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공동재산 5억을 통째로 넘길 궁리를 하면서 자신만의 비자금을 따로 숨겨두었다는 사실은 배신감을 넘어선 모멸감이었습니다. 은지는 모든 증거를 낡은 휴대폰으로 꼼꼼히 촬영했습니다. 예금 날짜, 금액, 입출금 내역. 그 5억 원에 자신의 청춘과 땀이 얼마나 녹아있는지 증명할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친구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나 이혼해야 할지도 몰라. 수연은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은진의 이야기를 들은 수연은 분노했지만 이내 변호사로서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그 5억은 명백한 부부 공동 재산이며 아내의 동의 없는 처분은 악의적인 재산 빼돌리기에 해당한다는 명쾌한 진단이었습니다. 수연의 전략은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첫째, 공동 계좌의 일일 이체 한도를 즉시 50만 원으로 낮출 것. 둘째, 마침 자동차가 은진의 명의로 되어 있으니 차 키를 절대 넘겨주지 말 것. 셋째, 남편이 돌아오면 싸우는 대신 대출 형식으로 도와주자며 차용증을 요구할 것. 수연의 조언은 혼란스러운 은진에게 등불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시댁에서 돌아왔습니다. 은진은 수연의 조언대로 짐짓대범하게 동생의 결혼을 걱정하는 척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순순히 동의하는 줄 알고 안도했지만 차용증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친동생에게 차용증을 쓰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그것은 빌려주는 것이 아닌 주는 거지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의 격한 반응은 그들이 애초에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었습니다. 은지는 상처받은 척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연기를 하며 물러섰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이겼다고 생각했는지 홀가분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이윽고 남편의 입에서 이상하네, 왜 안 되지?
라는 중얼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일 이체 한도 50만 원. 5억을 보내려던 그의 시도는 시스템 메시지 앞에서 좌절되었습니다. 남편은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고 오늘 오전 10시 3분에 한도가 변경되었다는 상담원의 말에 무의식적으로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은지는 망연자실하고 억울한 표정으로 자신은 비밀번호조차 모른다며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돈을 보냈냐는 닭달, 은행장애라는 남편의 어설픈 변명, 그리고 내일 당장 서울로 쳐들어가겠다는 시어머니의 엄포. 남편은 사색이 되어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은행 문이 열리기도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와 시동생 민호가 들이닥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와 돈과 차 키를 내놓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은지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자신은 정말 돕고 싶지만 은행 문제라고 변명하며 시어머니의 화를 돋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최소한의 보장을 받고 싶다며 확인서를 써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돈을 받기 위해 그깟 종이 한 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듯 민호에게 쓰라고 지시했습니다. 형 김민준과 형수 박은진에게 5억 원을 빌린다는 내용. 시어머니는 그 조잡한 차용증을 은진의 얼굴에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바로 그때 남편이 잿빛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은행에 다녀왔지만 계좌가 임시 동결되었다는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48시간 동안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은행 직원의 말. 그것은 수연이가 취한 두 번째 조치였습니다. 남편은 마침내 이성을 잃고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방금 받은 차용증을 흔들며 자신은 어머니 민호와 계속 함께 있었다며 울먹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차용증을 빼앗아 발로 짓밟으며 이 모든 것이 은진 때문이라며 악독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민호의 결혼이 깨지면 이혼시키고 한 푼도 못 가져갈 줄 알라며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그저 옆에서 떨고만 있었습니다. 은지는 짓밟힌 차용증을 조용히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의 모든 물건에는 자신의 몫이 있으며 누가 나가야 할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라고. 방으로 들어간 은지는 수연에게 다음 단계 진행을 알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민호가 돌아간 뒤 남편은 무너진 채 아내의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지는 그에게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동생의 결혼이 깨진 것에 대한 사과를 상대방 집에 가서 직접 할 것, 그리고 5억은 대출이며 향후 어떤 공동재산도 아내 동의 없이 처분하지 않겠다는 보증서를 쓸 것. 이혼만은 막고 싶었던 남편은 구명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이 사과하러 떠난 사이 은지는 시동생의 약혼녀 손소영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녀는 민호를 걱정하는 형수의 입장에서 이 5억이 두 사람의 전 재산이며 시댁의 강요로 억지로 나가는 돈임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보장인 차용증조차 거부하는 시댁의 비상식적인 태도를 은근히 흘렸습니다. 손소영과 그녀의 가족들은 이미 남편의 어설픈 사과와 은진의 합리적인 폭로 사이에서 진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결혼은 당연히 파탄났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잃고 넋이 나간 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은지는 그의 면전에서 변호사 수연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어 악의적인 재산 빼돌리기와
유책 배우자로서의 이혼 소송 절차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빌었습니다. 은지는 그에게 마지막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5억은 원래대로 둘 것, 혼인, 재산 약정서를 작성할 것, 그리고 시댁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것. 남편은 모든 것을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계좌 동결이 풀렸다는 것을 어찌 알았는지 시어머니가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민호의 결혼은 깨졌지만 그 돈으로 사업이라도 하게 당장 돈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은지는 그녀의 흉한 시선을 피하지 않고 남편이 쓴 보증서를 내보이며 돈은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친 듯이 달려들자 은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남편이 몰래 숨겨두었던 5천만 원짜리 정기예금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어머니, 돈이 없으시다면서 이 5천만 원은 어떻게 된 건가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며 거짓말이 탄로 난 극도의 창피함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쫓기듯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의 소동은 혼란스러운 연극의 마지막 장과 같았습니다. 쿵 하고 닫힌 현관문 소리는 박은진의 8년 결혼 생활에 찍힌 마침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쓰러진 의자와 엎질러진 물, 그리고 지독한 황량함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집을 정리하며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수연의 도움을 받아 그녀는 차근차근 자신의 몫을 되찾을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은 은진에게 유리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남편의 악의적인 재산 은닉 시도와 보증서, 그리고 시어머니의 행패가 담긴 녹취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5억 원과 자신의 기여분을 정당하게 인정받았고 남편이 숨겼던 5천만 원 비자금은 그들 모자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불씨로 남았습니다. 은지는 햇살이 잘 드는 깨끗한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가정을 돌봐야 한다는 족쇄가 사라지자 그녀는 일에 몰두했고 곧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했습니다. 어느 주말 백화점에서 우연히 전 시동생 민호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수염도 깎지 못한 초췌한 모습으로 형전 남편이 회사에서 한직으로 밀려나고 어머니 전 시어머니는 화병으로 알아누웠다며 집안이 엉망이 되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은지는 그를 담담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이제 저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녀의 마음에는 복수의 쾌감도 불필요한 동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일에 대한 당연한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은지는 몸을 돌려 자신의 새 보금자리를 꾸밀 향초를 골랐습니다. 8년의 긴 터널을 지나 그녀는 비로소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되찾았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 속에서 은지는 비로소 자유롭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온 힘을 다해 스스로에게 선물한 최고의 결말이었습니다.